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성님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이고 오전 2시 57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여전히 횡보 중에 있으나 요 며칠 주말부터 해가지고 반등을 쭉 이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앞에가 5로 바뀌면서 다시 51,000, 52,000까지도 방금 터치를 해준 모양새입니다. 53,000을 완벽하게 돌파해준다면 지금처럼 애매하게 횡보 혹은 약상승 이런 장이 아니라 조금 시장에서 간을 보고 있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금들을 다시금 이제 매수로 유인을 하려면은 적어도 53,000을 이제 돌파를 해주면서 이제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시 전고점을 향해 갈 것이다. 그러니까 53,000원 넘는다면 뭐 전고점을 다시 향해 갈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뭐 좀 의미 있는 자리가 되려면 53,000은 이제 돌파해주는 모양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고점을 뭐 다시 뚫기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갑자기 뭐 5만에 있다가 6만, 7만, 8만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건 다소 무리가 있지만 1월 뭐 중반까지 해서 이제 좀 그 트렌드나 이제 뷰를 본다면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현금화를 좀 많이 해두셨던 분들이라면 이 시장이 다시 조금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간다면 그게 이제 뭐 되게 긴 움직임이 아니더라도 단기간에 이제 조금 상승이 있고 이제 유동성이 흘러 들어온다면 그거는 또 그거대로 전략을 바꾸셔서 대응을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마냥 한쪽에 이렇게 있는 건 좋지 않죠, 사실. 그래서 마냥 이제 내가 현금을 계속 들고 있는 것, 혹은 내가 마냥 그냥 코인만 사서 죽어라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이제 시장의 움직임에 맞춰서 대응을 해주시고 움직여 주시면은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다. 다만 이제 그게 자신이 없거나 내가 그런 걸 못한다라고 하시면은 근본 코인에다가 매수를 하시고 그냥 쭉 묻어 가시는 게 좋다. 묻어 가시면서 이제 수익이 부가적으로 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챙기시면은 그게 또 그거대로 충분히 좋은 자금을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좀 성향이라든지 전략,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52,000, 52,000, 53,000 돌파를 한다면 또 저는 저만의 이제 또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대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되게 재미있는 거는 이제 김프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김프가 엄청 많이 빠졌고 지금 또 단기 반등을 하는 구간이어서 52,000까지 지금 한 1시간 남짓 해가지고 한두 시간 남짓 해가지고 한 5시간 됐네요. 그래서 이 정도 시간 동안 굉장히 좀 쭉쭉 올라와줘서 오히려 지금 한국 시세가 못 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김프가 빠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보시면 거의 1% 초반, 뭐 이거는 0%대까지도 가고 역프까지도 잘하면은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김프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김프도 챙기시면서 거래 매매 하시는 거 항상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렉트 캐피탈 분석 자료 역시나 뭐 여전한데요. 이제 이게 21주 였고 이게 밑에 파란색이 50주였던 것 같죠. 더 50주였던 것 같은데 이 사이 구간에서 계속 맴도는 이 횡보 구간이 있었다면 5월, 6월, 7월에 그랬다면은 지금 최근에 12월 4일부터 진행됐었던 하락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대로 움직였었고 지금 다시 52,000을 탈환을 하면서 이제 21주를 지지를 받고 위로 올라오는 느낌으로 지지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은 과거에도 이 초록색 21주가 깨지는 순간 큰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이걸 깨는 순간 또 큰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또 열심히 지지를 해줬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게 깨지면서 큰 하락,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은 지지를 받으면서 뚫고 나와서 이제 좀 더 좋은 방향성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차트적인 분석 자료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또 비슷하죠. 그래서 렉트 캐피탈 전형적인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긍정론, 희망론자, 롱충, 상승론자이기 때문에 거의 자료가 대부분 이제 상승에 좀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과거 사이클별로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다. 근데 총 3번에 13년, 17년, 17년, 21년 이 세 사이클이겠죠. 그래서 이 세 사이클을 비교를 해봤을 때 사이클에서의 가장 큰 고점은 이제 이 라인을 그렸을 때 이제 빨간색 라인에 닿는 이 가장 큰 상승이 있었는데, 보시면 여기 그리고 여기. 근데 지금 21년은 아직 없는데 지금 오지 않았고, 이 큰 상승이 오기 전에 이제 이 하락, 페이크, 낚시 지금 이후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17년에도 비슷하게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13년에도 이렇게 큰 하락이 있다가 보시면 아래 꼬리가 이렇게 크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큰 하락이 있었고 위로 쭉 가는 이런 그림으로 가면서 21년 사이클에서 지금 마지막 한 방을 남겨둔 것 아니겠냐라는 그런 좀 긍정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되게 비슷한 분석이죠, 사실. 그래서 13년 첫 번째 사이클, 17년 두 번째 사이클, 21년 세 번째 사이클에 대한 지표인데요. 이거는 좀 이것도 차트인데 아무래도 이제 좀 지표상으로 뭐 좀 더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조 지표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여전히 비슷하게 과거 이 큰 상승이 있기 전에 큰 조정이 있었고, 13년에 그랬죠. 그리고 17년에도 큰 상승이 있기 전에 큰 조정이 한번 눌림이 있었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도 지금 마지막 그런 구간이 아니겠냐라는 좀 분석입니다. 근데 요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희망 회로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래서 요 자료 같은 경우는 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좀 희망 회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 부여는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큰 상승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자료, 이런 근거는 조금 이런 근거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상승이 오면 좋겠지만은 이거 말고 조금 더 다른 조금 현실적인 객관적인 근거 자료, 뭐 온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은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좀 보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알트코인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알트코인이 사실 같은 불장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없었을지는 몰라도 지금 1년을 좀 생각해서 이 시장을 봤을 때 그냥 1년 내내 알트코인 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동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도미넌스죠. 이거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은 21년 들어오자마자 쭉쭉쭉쭉쭉쭉쭉 떨어져가지고 바닥을 지금 찍고 있어요. 사실상 거의 바닥인데요. 이게 작년이 아니라 저번 사이클 17년도 사이클에서 이 저점 바닥을 깬 거 말고는 지금 이 바닥을 온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21년에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이 도미넌스 계속 반납을 하면서 알트코인들의 엄청난 상승이 있었고, 이것은 17년 말고 없었다. 그리고 보시면은 17년에도 이렇게 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하락이 있었고 알트코인들이 상승이 있었죠. 근데 이 구간은 좀 굉장히 강렬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가로폭을 보시면은 이 17년은 좀
얇잖아요. 되게 얇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 내려가는 이 수직 하강, 이 구간이 되게 짧죠, 사실. 바가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의 바로 결정이 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게 거의 없고 쭉 거기 내려가기만 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바가 엄청 많이 있죠. 바가 엄청 많은 구간 동안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알트장이 그렇게 뭔가 순식간에 온 것 같지 않아서 좀 체감이 안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돌아보면 1년 내내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던 17년보다 더한 알트장이었다라고 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도미넌스 차트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차트적으로도 봐도 지금 바닥을 3번 찍고 여기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반등을 해줘야 되는 사실 타이밍이긴 합니다. 차트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요. 하지만 그거 말고 지금 최근에 또 이제 NFT나 P2E, 뭐 디파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레이어 1이 좀 부각이 됐고 레이어 1에서 이제 큰 상승이 있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도미넌스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많이 뺏겼죠, 사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뚫고 내려간다면 지금 과거와 같은 17년, 18년 이게 18년 첫 번째 주, 둘째 주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당시에 도미넌스가 40이 깨지고 엄청나게 막 알트가 한 1, 2주 정도 진짜 짧게였어요, 사실. 이게 1, 2주 정도의 그 구간에 알트코인들이 진짜 미친듯이 상승을 했었던 마지막 진짜 피날레였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이후로 시장이 무너지고 바로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올라왔었던 이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쥐어짜내기가 과연 여기서 나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많은 기대들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봤었던 이런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지막 한 방이 남아있다, 요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희망회로적인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이 도미넌스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밑으로 삐적 나오면서 도미넌스가 40이 깨지고 알트코인으로 진짜 자금이 더 많이 몰려간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1, 2주 정도로 잡고 굉장히 큰 상승의 파도를 여러분이 타시면 되고,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 파도의 끝에는 시장에 좀 붕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말도 안 되는 상승이 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면서 좀 스릴을 즐기시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일단 첫 번째 그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이제 도미넌스가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도미넌스가 반등을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다시 어느 정도 쏠렸다가 다시금 이제 알트로 또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순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혹은 이제 세 번째로 도미넌스가 오르는데 이제 이게 하락장에서 도미넌스가 오르는,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이 오면서 도미넌스가 오르는 그 방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죠. 그럼 이 여자 트위터가 아니죠? 트위터 분석가, 이 분석가가 제가 보는 뷰랑 진짜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이 분석가가 뭐라고 하냐면은 지난 6개월 그러니까 5월, 지금이 12월이니까 거의 한 6월, 5월이죠. 5월 전고점 대비해서 이게 지금 5월 전고점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전체 마켓의 시총입니다. 암호화폐 시총. 근데 저번에 5월 그때 부처빔 그날로 기준을 했을 때 전고점이죠. 전고점에 시장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있는 이 자금의 양이 지금 현재랑 비교해 봤을 때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자금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온 게 아니다, 사실은. 이 안에서 계속 돌고 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중간에 11월 말부터 11월 초죠. 초중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쭉 튀어나온 건 있지만 이렇게 과매수 구간 말고요. 지금 보시면은 전고점 비교해봤을 때 시장에서 지금 시총에 큰 변화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 말은 곧 추가로 6개월 동안 들어온 자금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신규도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관망하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움직일 생각이 별로 없다. 근데 그것들은 이제 뭐 테더 이런 거랑 포함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이 아니죠. 저번에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 분석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게 지금 1년 차트로 봤을 때 마켓캡을 봤을 때 5월 이때 전고점이 25 정도 되잖아요. 앞에 자릿수만 봅시다. 편의상 앞에가 246인데 대략 뭐 25 정도로 본다고 치면 이 전고점 물론 29 거의 30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도 한 20% 정도 상승이 있었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24 똑같죠? 지금 이 분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전고점이랑 비교를 지금 해봤을 때 과연 자금이 더 들어왔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 지표로 봤을 땐 그러니까 단순 지표로만 보는 거긴 하죠.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신규가 들어왔나? 그것도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 횡보장에 대한 설명이 조금 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막 많이 올랐었던 코인들 있잖아요. 그 코인들이 신규 자금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유동성과 어떤 이렇게 밀어붙이는 자금으로 들어 올려진 상승의 그런 코인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이 6개월 내내 상승이 있었던 코인들은 이 시장 안에서 계속 돌고 도는 자금, 그 흐름에 순환해서 이제 상승을 했던 거죠, 사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때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이때 이후로 잡코인 포함해서 좀 애매한 코인들 시총이 다 빠져나오고 이후로 레이어 1 코인들, 플랫폼 코인들, 특히 솔라나가 주도했었죠. 솔라나 주도하면서 상승이 있었고, 뭐 비트는 당연히, 비트 이던 당연히, 그리고 솔라나, 그리고 아발란체, 뭐 루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고, 11월에 뭐가 있었죠 또? ETF 선물 이슈로 인해서 순간 과매수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그게 일시적인 이제 이슈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조정이 오고 오미크론으로 하락이 왔었고, 그래서 지금 다시금 이제 미국 장과 더불어서 회복이 있는 큰 이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6개월 전, 그러니까 석가빔 그때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분석이었고요. 그래서 이 단순 자료가 딱 이 시총에 대해서 딱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줘서 좀 전체적으로 더 풀어봤습니다, 얘기를.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다음 6개월 동안 새로운 이런 유입이 들어오고 뭔가 이런 펌핑이 온다면, 분명히 또 좋은 방향성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딱 이 정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그 6개월 동안 이제 새로운 신규 유입은 없었지만은, 그러니까 신규 유입이 크진 않았지만은 분명히 또 그 사이에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좋은 코인에 누가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고, 안 좋은 코인, 잡코인, 쓰레기 코인 이런 코인들을 빠르게 손절하고 투자하지 않았고 이런 분들이 좀 굉장히 수익을 잘 땡겨 오셨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왜냐면 시장에 있었던 돈의 절대 양은 크게 다르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서. 왜냐면 사실 이제 매번 뭐 다른 뭐 이렇게 그런 걸 보면 뭐 맨날 뭐 차트만 보고 단순,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차트 보고 뭐 알트코인 차트 보고 이렇게만 분석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뭔가 대내외적인 이런 이슈들이나 상황들 혹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한 뭐 김프나 도미넌스나 뭐 마켓 전체 시총 혹은 뭐 이런 디파이 시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같이 좀 시장을 보면은 더 재미있기도 하고 분석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이어 1, 레이어 2도 포함이긴 하죠. 그래서 플랫폼별로 이 디파이 TVA를 비교를 해봤을 때 상위 이 5개 지금 굉장히 좀 상위에 있죠. 그리고 최근에 폴리곤 매틱 네트워크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왔었죠. 레이어 2 솔루션으로. 근데 이게 밀렸어요. 팬텀한테 밀려가지고 7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이 상위 5개는 사실 지금 1티어라고 보시면 되죠. 1티어라고 보시면 되고 2티어 같은 경우는 팬텀, 폴리곤, 뭐 아비트리엄은 조금 논외, 그리고 이제 뭐 크로노스 이거는 뭐 크립토닷컴이죠. 그리고 코인 자체로만 본다면 여기야 더불어서 그러니까 TVL이 물론 좀 떨어집니다만은 플러스로 뭐 엘론드라든지 뭐 하모니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 뭐 알고랜드 요 정도가 이제 우리가 이제 코인 시총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2티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팬텀이 좀 많이 성장을 또 했었고요. 팬텀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발전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더 좋아지고 장이 좋아지고 뭐 이렇게 상승의 기운이 온다면 충분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코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또 노리셔야 되는 게 그 바통을 계속 이어받았었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상반기에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분부가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고 하반기 초반에 솔라나 그리고 하반기 중반에 아발란체 하반기 말미에 지금 최근이죠. 그리고 그걸 이제 루나 이렇게 바통이 이어받아져서 올타임 하이 올타임 하이 올타임 하이 이렇게 계속 찍은 거란 말이야. 그 그래프가 말로 설명해주고 있죠, 사실. 근데 이제 그 다음 넥스트가 뭐냐 이거거든, 사실 지금 시장이 보는 거는. 그래서 많이 찾았었던 게 뭐 카데나도 뭐 펌핑을 했었다가 말았었다가 뭐 팬텀 같은 경우 펌핑했다가 말았다가 폴리곤 같은 경우도 뭐 펌핑했다가 말았다가 최근에 또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리고 뭐 엘런드 같은 경우도 올랐다가 뭐 말았다가 하모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금의 어떤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넥스트가 뭔지 다음이 뭔지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김프가 계속해서 이제 뭐 1% 초반 혹은 역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역프를 간다면 투자하기에 있어서 좀 괜찮은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